중앙대 보세요. 패턴은 똑같은데 중앙대 1번 문제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 가나다라에는 다 알려주거든. 일단은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중심화제를 다 알려줘요, 중앙대가. 행위의 반복. 자, 그러면 채인우한테 수업을 듣는 이유, 이거 스탑해 잠깐. 그럼 뭐 찾아야 돼? 이거 보고 일단은 이런 거, 이거죠. what, 어떤 행위인데 이거부터 찾고, 반복되는 행위가 어떤 건데 what. 그럼 또 뭐가 궁금하니? 뭐 궁금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궁금해? 어이씨, 똥땡이 같은 놈. 그래, 둘 중에 하나 필요하겠지. 왜 하지 그걸? 또는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반복하고 있지?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각 제시문의 반복에 나타난 특징. 이 특징이 이거겠지, 특징. 특징을 쓰고, 그런 다음에 그 반복의 결과를 쓰고. 자, 우리 논술이 쉬운 건 이제 독해하지 말고 찾아가. 반복되는 행위가 뭐가 나왔어. 근데 그 행위가 왜 하게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고 있지? 이게 특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반복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각 제시문 가나다라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세 단어만 찾아서 넣으면 되는 거지. 되지? 갖다 넣기야, 갖다 넣기. 근데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어. 중앙대는 뭐 하나의 완성된 글로 쓰시오, 이거. 이게 조건이야. 중앙대 1번 문제는. 이 조건은 뭐 하라고? 많이 했어. 한 단락으로 글을 쓰는데 첫 문장에서 서론 역할하게 써라. 뭐 그대로 쓰면 돼. 가부터 라는 행위의 반복과 특징, 그리고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게 있는 단어. 행위 반복, 특징, 결과가 다양하다라는 말만 써주면 돼. 이렇게. 이게 서론 역할이고, 완성된 글이라는 말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추라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본론에 뭐 쓰면 되고, 본론에서는 그대로 글을 잘 쓸 필요가 없어. 잘 쓰는 글이란 내가 눈이 말하는 논리적인 글이잖아. 그러면 가에서는 what, 이거, 나에서는 이거 이렇게 쓰면 돼. 그냥 이렇게 쓰.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자, 우리는 잘 쓰는 개념을 바꾸라고 그랬어. 문장이 수려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개요 따로 짜는 게 아니라, 개요란 내가 맨날 떠들 때 이 구조에 맞춰서 이렇게 니랑 먼저 기준 잡아놓은 다음에 거기에 하나씩 단어 집어넣는 게 개요야. 그 순서대로 연결하는 게 글쓰기고. 니나 쉽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아. 소리가 너무 강하게 들리는데 니나 쉽지라고 하는데, 그래 뭐 어쨌든 뭐 쉽지 않지만 매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반복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새로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가? 니나 똑같아 보이지. 니네가 더 잘하기를, 니네 좀 더 관심 가지고 해. 미안하지만 나 이거 계속 보지 않잖아, 나는. 살짝 한번 풀어보고 오기 때문에 니네가 더 잘할 수도 있어. 그치? 난 그렇다고 봐. 니네가 더 잘한다고 봐. 자, 난 별로 못하니까. 자, 그럼 결론에 와서는 각각 요거를 물었으니 이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순서대로 쓰면 돼. 선생님, 제가 정답을 찾는데요, 글은 잘 안 써져요. 그걸 고민하지 마. 좀 이따가 한양대 봐봐. 한양대. 내가 보기에는 그 한양대 답안 쓴 애들이 뭐 1, 2, 3등에서 3개를 뽑아놨나 본데, 내가 채점 잡으면 걔네 다 떨어뜨리는데. 일단 글이 어떻게 됐든 간에 답이 없어. 정답이 아니야. 미리 한양대 볼 필요 없고, 좀 이따가 뭐 집중해서. 오케이? 근데 작년에 저 한양대 떨어졌는데요. 그럼 뭐야? 이게 이렇게 오래 붙도록 하시고. 오케이.
말했듯이 열정을 가지고 덤비면 더 잘 보이게 돼 있고, 그냥 수업 한 번 듣는 걸로 좀 잘해볼래요? 그럼 잘 안 보여. 이걸 토대로 니네가 막 혼자서 파볼 때 보이는 거지. 그렇지? 뭐 파는 방법을 알려주면 뭐야, 안 파는 거는. 그렇지? 되지? 그럼 뭐 찾아가 보지 뭐. 습관적으로 what, why, how, 결과 이렇게 가. 자, 눈이 말하지 우리는 불금이 아니고 불토, 그렇지? 춤이 아니고 논리로 불태우는 밤이야.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강화문 내거리의 서대문으로 넘어가는 언덕에 옛 경희궁터에 있다. 여기 중학교 나온 사람 없니?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는 아침 저녁으로 이 길을 지나다녀 했는데 이 길가에 단골 책방이 있었는데 그것은 얼마 크지 않은 책방이었으나 빨리 넘어가. 여러 종 책들을 구해오고 있지. 왜 빨리 있는 거니? 난 뭐만 생각해? 반복에 해당되는 단어, 뭐가 반복인지가 없잖아요, 지금. 빨리 휙 지나갔어야 되는 부분이야, 휙. 우리 비문학과 똑같아. 서론에서 미리 문제에서 기준을 줬으니 그것만 찾아서 이해가 아니고. 어쨌든 당시 나는 그 책방에 있는 거의 모든 책을 읽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거짓말이네. 중학생이 거기는 거 어떻게 다 알고. 그다음 밑줄 치고 거짓말. 자, 그러던 중 운명처럼 나를 붙잡은 작품이 바로 게테의 파우스트였다. 밑줄 치고 거짓말. 아니, 중학교 때 파우스트를 어떻게 읽어? 파우스트를 중학교 때 검은 건 글씨, 하얀 건 종인데. 내가 좀 독서해봐서 알잖아, 내가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 나는 교과서 이상의 수준의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 양심 고백. 그리고 책을 살 돈이 없었어. 그리고 동네에 읍내에 서점이 없었어. 난 리에 살았고, 리는 당연히 리에 구멍가게 하나 없고, 그래서 군것질을 못해가지고 감자 구워 먹고 옥수수 구워 먹고. 좀 원시실에 얘기하는 거 같지? 스톤에이지 얘기. 돌도끼. 그건 아니고 정말 그래서 정말 구멍가게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은 파우스트를 읽었대. 진실로 받아두지 뭐. 아직도 없어. 반복이라는 단어가 없어.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빼놓고서는 나는 나의 독서 체험과 관련해 이야기할 뼈대가 없음을 느낀다. 이 작품은 아직도 없어. 젊은 날의 독서 체험의 핵심이자 지금도 나의 삶을 끊임없이 간섭하고 있는 일생한 축복이기도 하다. 이 작품을 처음 접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이때 파우스트와 만난 것은 물론 우연이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곳에 있던 책 순서대로 이 책이 골라 잡혔다고 하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파우스트는 나에게 있어 새삼스러운 충격도 아니었고 유익한 의미는 더더욱 아니었고, 그나마 첫 독서에서 얻어진 감상은 파우스트는 유식한 사람, 좋은 사람, 어느 사람. 맵시토펠레스는 무식하면서 깨만 맞고 나쁜 사람. 그러나 그 밖의 것은 통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됐어. 여기까지도 볼 게 없어. 왜? 반복이 없어, 지금 반복이. 그치? 그러면 파우스트와의 두 번째 만남은 대학교 1학년 때 다시 시작되었다. 됐네, 이제 뭐. 그럼 왓이 뭐니? 그럼 파우스트 읽기지 뭐. 꼭 그러면 이거 안 쓴다면 뭐야? 동일한 책, 독서.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고. 동일한 책에 대한 독서 행위의 반복이지. 뭐라고 써도 되고, 파우스트 써도 되고. 응? 이제 왜? 다시 시작됐으니까 만남. 당시 나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별의별 방법을 모두 다 써봐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파우스트였다.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니? 여기까지 못 폈는데 어떤 단어가 들어와야 되는? 이 미친놈들이 지금까지 읽어보고 몇 단어 있다고 지금 읽은 것 중에서 문득이잖아, 문득. 선생님, 에이씨, 문득이 왜 중요해? 문득이 왜 중요하니? 지금 우리가 뭐 고민하래? 왜 파우스트를 읽게 됐지? 근데 왜 반복을 하게 됐지? Y잖아. 그러면 문득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건 앞에 처음 접할 때 뭐라고 어떻게 접했니? 우연히. 우연히의 동의어잖아. 문득.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Y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Y를 찾는 거.
그러니까 파우스트에 대한 반복을 하는데 반복을 하는 건 여러 번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파우스트를 만날 때도 읽을 때도 나는 우연히 읽게 됐고 두 번째 파우스트를 읽을 때도 문득 읽게 됐고 문득이 우연이야. 문득 떠오르는 거 이렇게. 그럼 이게 내가 고민했던 야 왜 이걸 반복하게 됐어? 아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연히 읽게 됐어. 우연히 이렇게. 자, 이 책을 읽으면 잠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든 것이다. 그렇지? 어려우니까. 이렇게 파스터와 나는 다시 만났다. 그러나 이번에도 실패하였다. 이 실패는 어렸을 때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분에서였는데 우선 잠을 자는 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와, 대단하네. 이거 읽어라. 이 어려운 거 읽어라. 잠이 더 안 온 거지. 내가 설명할 때 어머니들한테 불면증 치료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라면서 최인호의 무슨 수업 읽으세요? 그럼 바로 졸릴 거예요. 내가 있는 거지. 책의 역할은 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면증 치료제도 좋고 또 읽다가 또 밤에 읽 때는 불면증 치료제, 낮에는 라면 받침대 이런 걸 쓰는 거야. 친구들한테는 두꺼우니까 망치로 써도 되고 친구들 때리는 걸로. 다양한 용도야 책이. 그래서 의미가 있어 책은. 그치? 아직 모순 수업 안 사본 사람들은 사서 꼭 보면서 낮엔 또 베개로 사용해도 되고. 그치? 어디지? 정신이 오히려 맑아서 실패했네. 아, 대단한 사람이네. 그치? 두 눈은 더욱 또렷해졌고 그래서 글의 내용도 더욱 분명하게 들어왔고 이 글의 파우스트 박사와 메피스토펠레스를 대립시키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혼미해졌고 그리고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에 의해서 파우스트가 젊어진다는 설정 자체에 갖는 신비주의 역시 나를 혼란시켰다. 그러면 살짝 이제 양상. 내가 이렇게 읽게 됐는데 그 양상이라는 건 모습은 첫 번째는 뭐였는데 의미를 몰랐어. 두 번째는 정확히 몰라. 혼미해졌어. 우연히 접했는데 걔네들은 이게 그럼 뭐야? 과로 이어지는 거지. 읽었는데 우연히 읽었는데 의미를 모르겠고 혼미해졌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파우스트는 이후에 독일어 원문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야, 내 앞에 나타났더니 밑줄 쳐야 될 것 같아. 내 앞에 나타났다는 건 뭐니? 그렇지, 의도하지 않은 거야. 우연이라는 것도 같은 거라는 거야. 원문으로 갖다 내가 찾아간 게 아니잖아.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지를 가지고 반복한 게 아니다. 야. 그러면 다른 제시문은 의지를 가지고 반복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지.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지? 이런 거 보면 재밌잖아. 니나 재밌지. 자, 자꾸 욕하지 마. 지금 다 들려 지금. 다 들려. 속으로 얘기하는 건 다 들려. 그러니까 이게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왔다. 사실은 이런 시가 있어. 시가 내게로 걸어왔다라는 어떤 시인이 쓴 시가 있어. 이 말은 뭘까? 내게로 걸어왔으니까 이 말은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시가 나를 딱 울려서 내가 시인이 됐다. 이런 얘기지. 최인호의 비와 바람의 기억이라는 첫 장을 보면 나는 바람의 시인이 되고 싶었다라는 문장이 있어. 그래서 첫 문장이 나의 바람은 바람의 시인이 되고 싶어. 바람이라는 언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난 그 시인이 될 수가 없었다. 그 바람은 순수했는데 내가 시 속에 바람을 담는 순간 그 바람들은 짜고 맵고 거칠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글이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이해하기를 바래? 이런 목소리가 막 들리네 지금. 이해 안 해도 돼? 오케이. 문득 이거 다가왔다는 말은 내가 의지로 간 게 아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만나게 됐다. 그럼 논리구조상 그 결과 어떻게 됐는데? 그렇게 되는 거지. 단어만 쓰면 돼. 자승이 아니라 단어만 찾으면 돼. 그 구조가 있어야 거기다 단어 집어넣을 수 있지. 동문과에 진학한 나로서는 요즘 아예 동문과 아예 안 가지. 거의 사라지는 분위기지 동문과는. 난 제2외국어로 난 독일어를 해가지고 잘할 것 같이 구텐탁, 구텐 모르겐 이런 거밖에 못해. 자, 아무튼 학교에서 독일어로 읽고 번역하고 배움으로써 파우스트는 예전과는 다르게 비교적 선명한 모습으로 다가왔는데 무엇보다 파우스트의 행로가
죄와 구원이라는 인간 본질의 역정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이면서 아르바트 자리를 찾아 헤매던 나에게 죄, 구원, 본질 따위의 단어가 우리의 물질적 실존과도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차츰 시야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중요한 말인데 여기서는 안 써도 돼. 내가 누누이 말하는 철학이란, 문학이란, 저기 뭐 학교 다니는데 반수한다고 온 친구가 있더라고. 그 친구 복수로 철학을 한다고 하던데, 철학에서 뭐 배우니? 공자맹자 뜻풀이 배워요. 그렇지? 재미없는 거지. 그러니까 철학은 공자를 배웠으면 공자가 어떻게 사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더 나은 사고를 할 것인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철학이나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철학은 삶과 동떨어진 얘기. 내가 눈에 말했잖아. 그게 아니고 진짜 철학은 우리 코어 안에 있는 거, 우리 삶을 움직이는 핵심 에너지.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철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철학가를 가지 않더라도 철학은 해야 되는 거.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지. 공자맹자는 몰라도 철학이 있어야 되지. 사람들이 지금 뭔 소리 하냐 이렇게 말하겠지. 우린 철학 이퀄 공자맹자니까. 그건 아니야. 생각을 버려. 이게 힘이야. 그런 의미에서 파우스트는 나에게 문학 또는 인문지에 대한 개안, 눈을 뜨게 했다. 결론은 인문지에 눈 뜨다. 그동안은 몰랐는데 인문지가 뭔지 철학이 뭔지 눈을 뜨는 결과를 가져와다. 됐어. 이거 이 단어 들어가면 되는 거야. 별거 없네 뭐. 많이 쓸 필요도 없어. 세 단어 연결하면 돼. 그 다음 뭐 나를 보시죠. 누구나 때로는 일탈적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가볍고 일시적이며 쉽게 감춰질 수 있다. 잘 모르겠네. 찾아. 뭐가 반복인데 이를 가리켜 1차적 일탈이라 한다. 끝났네. 뭐. 어떤 단어 때문에? 1차. 그럼 뭐가 있다는 거야? 2차. 그러니까 뭐야 이게? 반복. 그럼 됐네? 뭐가 반복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잘했네. 다 붙었네. 중앙대 몇 호선이지? 관심 없니? 중앙대 정도는 중앙대 정도는 안 가요. 제가 중앙대 가려고 누설하는 줄 알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중앙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제 전철 타는 것만 알아두면 돼. 몇 호선인지. 오케이? 1탈 됐네. 반복. 그러면 양상, how, why 찾는 거지. 또 독해하려고 하지 마. 여기 지금 1차적 일탈은 모르는 채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며 당사자가 자신을 일탈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필요 없어. 우리는 한 번 더 2차가 일어나는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그게 반복의 이유니까. 그치? 벌써 알고 가야지. 이거 내려고 하는 거죠? 이러면서. 그러나 but 이러한 일탈 행동이 일단 발견되고 세상에 알려지면 그 개인은 일탈자로 낙인 찍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일탈자로 대하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일탈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그 낙인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에 따라 일탈자로서의 새로운 자아개념을 발전시켜서 그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고 결국 일탈이 습관화되어 일탈 행동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이를 2차적 일탈이라고 한다. 됐네. Why? How? 뭐니? 왜 하는 거니? 그래. 낙인 어려운 단어 하기 쉬운 단어 찾아. 낙인 찍히기 때문에. 낙인 찍인 건 누가 찍은 거니? 나가 아니고 사회가 타인이 낙인을 찍어서 이렇게.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는 거니? 자기를 습관하고 그것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그 일탈이 또 다른 일탈을 낳는 거지. 또 다른 일탈로 이어지는 거지. 이렇게 범죄화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다 했지? 결과잖아. 결과. 일탈이 습관화되어 일탈 행동에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이를 2차. 예를 들면 필요 없네.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형을 마치고 전과자로 낙인 찍혀 나온 사람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취업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기회 획득에서 차별을 받곤 한다. 그 결과 일탈한 결과 자기 습관화하고 그래서 뭐 차별도 당하고 그렇지? 그들은 자신을 정가적으로 인식하고 재범의 길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낙인 그 사회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정체성으로 범죄자로 낙인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다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나 어려울수록 긴장하지 말고 what, why, how 그것만 또 찾아. 말이 어렵네 다 버려. 문장이 좀 긴데 다 쓰레기야. 저 끝에 오른쪽 끝에까지 가기 전까지는 다 쓰레기야. 의미가 없어 별로. 왜? 반복이 안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다에서 쭉 그림 도표 볼 필요도 없이 한참 넘어와서 여기 볼게. 그리하여 이 부분부터 볼게. 그리하여. 나는 나무랄 데 없는 논리로 당신이 무엇을 내든 나는 배신카드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답을 얻었다. 배신카드. 당신 또한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도 배신카드. 자, 내릴 것이므로 이성적인 두 경기자가 만난다면 둘 다 배신하여 똑같이 벌금을 물거나 낮은 이득을 얻을 것이다. 이제 거기에 게임, 카드 게임, 두 사람, 재수의 딜레마. 게임은 두 사람 둘 다 뭐 배신 카드를 내기 때문에 배신 카드로 인한 둘 다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됐지? 그러면 만약 협력 카드만 낸다면 상호 협력에 대한 비교적 높은 포상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둘 다 잘 알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게임의 딜레마이며 지나칠 정도로 역설적이기까지 하다. 알고 있는데 협력 내면 이익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배신 카드. 앞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네 가지 구성이 있기 때문에 배신 카드를 내는 거야. 쭉 넘어가 볼게. 이 딜레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가? 됐네. 그럼 이건 파트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직 왓이 안 나왔어. 반복이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내용은 뭔지 추론할 수 있어. 왓은 아직 모르겠지만 얘는 뭐 배신 카드가 아니고 앞으로 뭘 내면 되고 협력 카드를 내면 되고 그럼으로써 뭐 하면 되고 불이익이 아니고 둘 다 이익을 얻는다는 게 나와야 돼. 근데 중요한 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반복해야 되는지. 그렇지? 어떤 행위의 반복 이렇게. 근데 그 행위를 왜 하는데?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는데 두 사람 다 이익. 결론 다 나온 거야. Y 다 나왔고 논리상 이게 뭔지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 읽어보시죠. 자꾸 생각을 해. 논리 예측을 하고 이게 답이야. 자, 그리하여 어디지? 이 딜레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가? 만일 둘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각각이 상대에게 나는 이기적인 큰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 라고 안심시킬 방법만 있다면, 협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단순한 재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이처럼 신뢰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이 단순한 버전 외에 또 하나의 변형된 게임이 있다? 나오네. 반복된 또는 되풀이된 재수의 딜레마 게임이다. 이제부터가 그러니까 진짜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뭘 반복하는데? 이 반복 게임은 좀 더 복잡하고 복잡함 속에 희망이 있는데, 뭘 반복하는데? 이 반복 게임은 게임을 반복하는 건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자 그럼
게임을 반복해. 게임을 반복하는데 그 게임 반복 속에서 뭘 반복하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게 안 나왔어? 그 결과 승리를 거둔 전략은 놀랍게도 가장 다시. 이 반복 게임은 경기자 2명이 위에서 이야기한 단순 게임을 무한정 반복하는 게임이다. 게임 반복, 구체적으로 안 나와. 이번에는 게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카드를 집어서 다음 게임을 하고, 그 결과 승리를 거둔 전략은 놀랍게도 가장 단순하고 가장 덜 교묘해 보이는 전략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다. 그럼 이건 how지. 어떻게 반복하는데? 이제 우리가 찾는 어떻게가 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건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 뒤에 설명해 줄 거야. 언제나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땡땡 따옴표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럼 이거 중요시하게 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요? 걱정하지 마. 이거 뒤에 설명해 줄 거야. 자, 이 전략의 최초 승부는 협력에서 출발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신뢰 또는 불신을 쌓고 보복하거나 회유할 기회를 갖는데, 중요한 것은 무한정 계속되는 게임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 오히려 물지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둘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또 중요한 걸 안 읽었네. 미안해. 이 전략은 눈에는 눈이, 이에는 눈이, 그 다시가. 이 전략은 최초의 승부는 협력에서 출발하고 그 이후에는 단순히 상대의 압수를 흉내내는 것이다. 됐어. 이게 중요한 거잖아. 이게 반복이잖아. 뭘 반복한다고? 앞에 사람이 낸 걸 따라하는 반복 게임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다시. 앞 사람이 협력 카드를 내면 나도 협력 카드 내면 되고, 배신 카드 내면 배신 카드 내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뭐가 알게 된다. 협력끼리가 둘 다 이익인 애를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협력 카드를 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앞에 사람이 낸 앞 사람의 카드를 모방한다라는 거지. 이걸 반복한다는 거지. 앞사람 카드 낸 것을 모방하는 것,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이게 양상.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둘 다 협력 카드고 둘 다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이거지. 엄청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거 외에는 끝이야. 맨 끝을 읽어보면 중요한 것은 무한정 계속되는 게임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입히지 않고 오히려 물질에게 손을 입힘으로써 둘 다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다. 결과지. 배신이 유일한 합리적인 전략임을 예측할 수 있는 단순한 게임과는 달리 단순 게임일 때는 반복 안 할 때는 배신이 합리적인 거야. 반복일 때는 뭐야? 협력을 하는 게 둘 다 이익적이라고 합리적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할 때 게임을 반복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게임 속에 뭐를 반복하는 거? 앞사람의 카드를 모방해서 따라하는 반복을 했을 때 그게 협력 카드를 내는 게 가장 이익이라는 두 결과를 얻어내는 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다른 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잖아. 머릿속엔 반복. 무엇을 반복했는데? 왜 반복하는데? 결과는 그래서 뭔데? 오케이? 되지? 그 다음에 라를 보시죠.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한다.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도 인류의 밤을 밝힌 백열 전구에 적합한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 1만 번 이상의 실험을 했다. 뭐 반복했니? 실험. 1만 번이란 말이 보이잖아. 단순하게 생각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what? 실험. 실험 반복. 이렇게 되는 거지. 또 why? how? 그 결과. 이렇게 되는 거지. 너희도 마찬가지야. 지금 논술 우리가 시험 보기 전까지 한 10,000번은 반복하지 않을까? 똑같은 문제야. 이건 뭐. 천재는 뭐라고? 여기 나온 것처럼 1만 번의 시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
천재들의 특성을 살펴봤더니 원래부터 똑똑한 게 아니고 같은 거를 1만 시간 동안 했더라. 너희들이 다 천재가 될 수 있는 거지. 똑같은 거 뭐 반복해서 그 속에서 뭔가 진리를 찾아내면 되는데 뭘 못하겠어. Understand? 할 수 있겠지? 야, 모든 대학 문제를 똑같이 푸는데 이거 못 맞추기 싫어. 중간에 포기할 마음이 들지 않았냐고 어느 기자가 묻자 왜 포기를 하나요? 그거는 배추장산하는 거죠. 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이미 필라멘트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9,000가지 이상 알고 있었는데요.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이처럼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타고난 천재라도 수없이 실패하게 마련이고 정말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을 다른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베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 거야? 실패가 있었지만 뭐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왜 한 거야? 우리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같은 말이지 의지로 의지로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을 이루어냈겠지? 성공을 했겠지. 그러면 그 결과 성공, 창의적인 거 만들어내거나 혁신적인 걸 만들어냈겠지. 되지? 됐네? 답 한번 보시죠, 그러면. 보세요. 반복은 빨리 찾아. 116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에. 반복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결과 또한 다양하다. 이 말은 이렇게 쓰면 돼. 가부터 라는 반복의 다양한 양상, 모습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결과 또한 다양하다. 이제 쓰는 방법 간단하게. 반복은 반복인데 독서, 더 정확히 말하면 동일한 책에 대한 독서 이렇게 하면 반복이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으나 우연 이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의미들을 새롭게 발견, 인문지에 눈뜨는 결과. 필요한 단어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표현들은 나의 일탈행, 또 주어로 앞에 독서의 반복, 여기 주어로 일탈행위의 반복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일탈행위의 반복은 사회적 낙인, 사회적 낙인과 차별, 외부 사회 영향 때문에 그 결과 습관화 그 단어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다의 게임 속 반복은 무한정 반복되는 과정. 좀 아쉽다. 무엇이 상대가 낸 패를 무한정 따라하는 반복의 과정에서 이렇게 상대의 선택이 나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게 이 말이야. 이해는이 뇌는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상대의 패를 따라한다는 말이 이건 거지. 상대가 따라한다는 말이니까 결정한다는 말은 이렇게 쓰면 안 써도 돼. 상대가 협력을 내면 나도 뭐 낸다. 협력. 따라하는 거야. 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얘가 배신내면 내가 배신낸다. 이해는이 눈에는 는. 앞에 거 반복 따라한다. 이 말인 거지. Understand? 그는 그 결과 이전보다 협력 둘 다 이익. 이 단어만 들어가면 돼. 협력 이익. 둘 다 이익. 됐지? 자, 이 문장 따라 쓸 필요 없어. 우리가 만든 이 논리 구조에 해당하는 단어를 넣는 게 중요한 거야. 잘 쓰는 거랑 단어가 들어가면 잘 쓴 거야. 그게 합격이고. 중앙대는 평균 합격자가 70에서 75점이야.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5명 붙으면 995명은 아예 손도 못 댄다는 뜻이야. 지멋대로 써가지고. 자신감을 가져. 비슷하게 3분의 2만 맞아도 무조건 합격이야. 1등이야. 3분의 2만 맞아도. Understand? 할 수 있어? 나의 실험의 반복. 주어. 앞에 뭐 반복? 실험 반복. 분명한 목표와 끊임없이 도전하는 의지.
실패 분석이든 뭐든 의지, 도전 의지, 욕망 이거잖아. 목표, 욕망이잖아. 그렇지? 이것 때문에 이거잖아. 그대로. 그 결과 목표를 달성, 혁신과 창의 됐잖아. 그럼 결론 이처럼 마지막 문장 다시 정리해주기. 반복은 와 우연한 계기, 사회, 낙인을 외부적 영향, 그리고 상대패 영향을 받는 거, 상호작용 이렇게. 목표, 성공에 대한 목표 추구 과정, 이게 양상 Y. 그 결과 이제 결과,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 인문학 눈뜨다. 습관적인 일탈, 협력 증진에 대한 이익, 창의 욕심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됐지? 이 정도 쓰면 완벽해. 중앙대가 건물 하나 줄걸? 이 정도면? 안 그럴까? 넌 뭐니? 이러면서. 전 논리예요. 자,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처럼 어떻게 찾아가고 왜 그 단어를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지 그게 포인트야 지금. 이게 포인트. 자, 이제 중앙대 가는 게 몇 호선이 머리 치면 5호선이라고 치면 5호선을 타긴 탔어. 이제 중앙대 내릴 것이냐 아니면 한강에 내려서 그냥 놀아야 되는 것이냐. 이지? 중앙대가 어쨌든 노량진 가까이 있지? 저기 사육신묘 쪽에 있는. 관심 없구나. 야, 저희는 최소 연대요 이런 거 같은데 그런 분위기인데 아주 좋아. 최소 연대반으로. 문제 2번. 1번.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제시문 라의 에디슨 사례와 이제 우리 라 에디슨 도전했잖아. 사례와 그냥 범주를 도전으로 묶어서 봐라 이런 얘기잖아. 마에서 마의 두 인물이 나오는데 얘네 둘을 도전이라는 차원에서 차이점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지. 자, 우리가 차이점 찾을 때 핵심 뭐라고? 범주가 동일해야 된다. 범주 동일하기. 범주. 그럼 우리가 여기 많은 우리가 이런 기본을 지켜. 여기는 희곡이야, 문학이야. 그러면 얘를 열심히 읽으면 안 돼. 우리 기준은 얘야. 얘 비문학이잖아. 그러면 얘의 핵심을 범주로 잡고 얘 범주 이 속에 하고 싶은 얘기가 A, B, C다. 그럼 이 A, B, C라는 범주에 맞춰서 이걸 읽는 거지. understand? 이게 기본이야. 붙는 방법. 둘이 막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논술의 정석 다시 기본을 떠올려. 기본 열심히 배워놓고 문제 풀 때 니네 멋대로 풀면 공부 왜 한 거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마의 두 인물이 실패를 딛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시오. 그러면 이 말의 전제는 얘는 실패했네. 그렇지. 얘는 실패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실패했으면 이 실패를 해결하는 방법, 해결책이 어디 있다고? 거시기와 거시기에 있대. 바와사. 바와사를 통합적으로 보란 말.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럼 바와사는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는 거야. 뭔가를 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야. 중심하지 뭐든 같은 범주에서. 그러면 또 기본을 떠올려. 기본. 이 해결책이 나오려면 이 실패 원인과 매칭이 돼야 돼. 그럼 여기 반드시 찾을 때 실패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돼. 그렇지. 그럼 반대로 얘는 뭐 있겠니? 이 반대로 얘는 성공의 원인이 있겠지. 성공의 원인이 있을 거고 얘네들은 그 성공의 원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해결책으로 나오는 내용이 이 성공과 관련이 있겠네. 다 매칭이 되는 거야. 연결이. 해결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원인과 인간성 속에서 움직인다. 무조건 내 생각이 해결책은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 understand?
자, 그러면 도전이라는 입장에서 다시 먼저 에디슨을 정리해봐. 도전이라는 입장에서 에디슨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에디슨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 그게 뭐라고 했는지. 얘는 일단은 실패를 했는데 도전한 건 알아. 그러면 처음에 얘는 실패를 했는데 이 실패한 이유들을 알고 있는 거지. 1만 번이나 되는 실험을 했고 제가 필라멘트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9,000가지 이상을 알고 있었는데요 라고 돼 있네. 그 실패라는 거에 대해서 분석한 거지. 실패 분석했어. 이유를 분석하고 1. 실패 이유를 분석하고 2. 도전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야? 포기하지 않았잖아. 중간에 포기할 마음이 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의지, 강한 의지, 적극적으로 한 거겠지. 3. 어쨌든 그래서 결과는 성공을 이뤄낸 거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학작품 두 사람 어느 정도 특징이 나올 수 있어.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얘네들은 뭐 그러면 실패 이유를 분석하지 않음, 적극적인 의지가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음. 그럼 적극에 반해 소극적이었음. 그래서 실패했음. 그럼 답을 다 미리 써. 그럼 해결책은 뭘 해야 돼? 아직 모르지만 철저하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돼. 이게 뭔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덤벼드는 게 중요해. 이게 아마 여기에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일단은 라하고 바하고 사부터 가지 뭐. 바하고 사. 그러면 시각을 좀 더 답을 찾기 쉬워질 테니까. 쉬운 거부터 읽어. 쉬운 거부터. 순서대로 읽지 말고. 우리 기본에서 문학, 영어, 통계는 나중에 봐라. 최대한 비문학 쉬운 걸로 해라. 기본. 그러면 봐. 영화 굿윌 헌팅에서 교수로 나온 로빈 윌리엄스는 오만한 천재 소년 역을 맡은 맷 데이먼에게 이렇게 말한다. 본 적 있니? 굿윌 헌팅? 이거 언제 나온 거야? 니네 태어나기 전에 나왔나? 한번 보세요. 좋은 영화야, 좋은 영화. 이제. 내가 미술에 대해 물으면 넌 온갖 정보를 다 갖다 댈걸? 미켈란젤로 예로 들어볼까? 그의 걸작이나 정적인 야심, 교황과의 관계, 성적 번호까지도 넌 알고 있을 거야. 그치? 하지만 시스타가 아니고 시스티나, 미안해. 난 시스타 가수야 들으냐. 시스티나 성당의 내음이 냄새가 어떤지는 모를걸? 한 번도 그 성당의 아름다운 천장을 직접 본 일이 없을 테니까. 어떤 단어 눈에 들어오니? 직접. 합격이지 뭐. 그럼 뭐. 상대요. 언제나 상대를 보는 눈. 첫 단락에서는 뭐 다 때려 아직 모르겠는데 직접 보다. 이게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근데 모르더라도 밑에 봐봐. 이제 철되지 않았을 때는 경험보다. 언제나 논술할 때 비교 구문에 집중하라.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고 그냥 똥 쌀 때 보고 밥 먹을 때 보고 그냥 봐. 그럼 논술을 붙고 싶으면 비교 구문을 봐라. 비교 구문의 문장은 중요하다. 뭐뭐 보다가 나오면 앞에 건 다른 제시문 그렇지 않다. 이건 그렇다. 그럼 여기서는 다시 설되지 않았을 때는 경험보다는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여 이들의 축적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이 최고의 진리라고 믿고 살아간다. 그럼 결국 뭐다? 뭐가 더 중요하다? 직접 경험이 중요하다. 직접 경험. 그렇지? 그러나
아니, 자부심 느끼고 최고지라 생각한다. 그런 아파트. 시간이 흐를수록 직접 또 나오네. 반복되는 단어. 직접 체험한 것이 더 진실하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직접 경험한 것이 진실한 거다. 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 나왔네. 아니라 뒤. 잘 봐야지. 아니라 뒤. 바로 내가 느끼는 직접 또 나왔네. 그러면 반복되는 단어. 자, 논술 기본. 땡땡 따옴표 반복되는 단어. 이것만 알아도 거의 붙겠네. 반복되는 단어는 뭐야? 또 그 얘기는 직접. 자신이 직접. 이거 괜히 한 게 아니야. 내가 직접이야.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해야 돼. 그게 진짜 진실이야. 직접 체험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걸 통해서, 이 진실을 통해서 소중한 것, 그리고 나를 알게 된다는, 내가 누구인지. 그럼 일단 때려 맞춘다면, 여기 얘들은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 두 사람은 안 읽었지만 하지. 뭐 하지 않았다, 얘네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고, 또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 뭔가 행위를 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답은 다 나온 거네. 근데 이제 사를 읽을 때 바사는 통합,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어떤 거로? 그럼 뭐로 연결돼 있을까? 뭐로 연결돼야 되는 거지? 직접 경험이라는 것과 연결이 돼 있겠지. 진실이라는 거 연결돼 있든지 뭐 둘 중에 하나. 단어 몇 개 없잖아. 그럼 4. 물을 건널 때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맨날 나오는 질문이지. 이거 누구야 이거? 박지원, 연암 박지원. 지금 벌써 이거 한 1억 번째 나오는데. 체인호 전공, 연암 박지원. 체인호 좋아하는. 맨날 나오는 거잖아. 1화 구도하기. 그치? 몰라도 돼. 그거 차라리 버리고 이거 생각해.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해결책. 자, 물을 건널 때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나는 속으로 사람들이 고개를 젖히고 하늘에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가 생각했다. 한참 뒤에 알았지만 물 건너는 사람들이 넘실거리고 빙글빙글 빨리 돌아가는 강물을 보면 마치 자기 몸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고 눈은 강물과 함께 따라 내려가는 것만 같아서 현기증이 생기고 등등. 아직 해결책이 없네. 그들이 고개를 젖히고 우러러 하늘을 보는 까닭은 하늘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며 곧 물을 피하여 보지 않으려 합니다. 어느 결에 경각에 달린 생명을 위하여 기도를 드릴 경향이 있을 것인가. 이토록 위험하다 보니 물소리를 듣지 못하고 모두 말하기를 요동벌판은 넓고 편편하기 때문에 물소리가 요란하게 나지 않는다. 고한다. 이는 물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편견, 통념 까는 거지. 요동 땅 강물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밤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밤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로만 쏠리니까 소리가 크게 들리고 낮에 건널 때는 눈으로 보니까 귀가 잘 안 들려서 물소리가 안 들리고 이거지. 자, 그래서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 수 있으므로 눈은 오직 위험한 대로만 쏠려 바야흐로 벌벌 떨면서 눈으로 보는 걸 걱정하고 있는 판인데 어찌 귀의 소리가 다시 들리겠는가? 오늘 나는 밤중에 물을 건너는지라 눈으로는 위험을 볼 수 없으니 그 위험은 오로지 듣는 데만 쏠려 귀가 바야흐로 무서워 부들부들 떨면서 겁난다는 얘기지. 나는 오늘에서야 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니? 이거 같이 읽어와야 되니까 뭐야? 진실이겠네. 난 진실이 올바른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됐네. 올바른 진리가 뭔데요? 마음에 잡된 생각을 끄는 사람, 곧 마음에 선입견을 품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귀와 눈이 탈이 되지 않거니와. 됐어. 그럼 뭐다? 진실인 건 마음. 올바른 마음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뭐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마음으로 보는 사람, 마음의 중심을 잡는 사람.
이제 잘 봐야 돼. 근데 사람은 육신의 귀와 눈이 탈이 되지 않거니와 귀와 눈을 믿는 사람일수록 보고 듣는 것을 더 상세하게 살피어 그는 결국 더욱 병폐를 맞게 된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이건 잘 못 맞췄겠지만 선입견 편견이 왜 생긴 거야? 눈과 귀라는 감각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면 통합적으로 보란 말은 이건 직접 경험이잖아. 눈, 귀로 보는 직접 경험. 근데 직접 경험, 여기서는 직접 경험으로 진실, 나를 알아야 되지만 연결시켜야 돼. 눈, 귀라는 직접 경험은 선입견과 편견을 만들 수 있으니까 직접 경험하되 그것이 선입견과 편견이 되지 않게 마음의 중심을 잡을 때 진실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답은 끝난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았어. 일단은 자기 하고 싶은 일에. 그래서 정확한 진실을 알지 못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해야 되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들이 선입견 편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할 때만 얘는 성공할 수 있다. 답은 정해진 거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연결하는 거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통합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걸 못 썼어요. 상관없어. 이거 쓴 애들 없을 테니까. 이건 여기서 썼으면 그냥 슬쩍 넘어가. 연결 못 시키겠네. 이게 중요하다. 하지만 하면 슬쩍 이거에 선입과 편견이 생기지 않게 하라. 그래야 진리로 갈 수 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슬쩍. 됐지? 그럼 잘 봐봐. 이 말이 왜 나왔을까? 누구? 에디슨은 뭐 한 거니? 이 전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혼자 9,000번이나 연구했잖아? 직접 경험을 통해서 필라멘트 전기라는 진실을 진리겠지를 발견해냈잖아. 근데 그거 안 봐도 누구? 거시기와 거시기 두 사람은 안 봐도 얘네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에 다가가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직접 경험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 라고 말했지. 너네 직접 경험해. 그러나 추가적으로 하되 주위에 선입견 편견 안 생기게. 이게 완벽한 답이라는 거지. 오케이? 좀 어려웠지? 근데 어려웠더라도 이런 걸 통해서 맞춰야 돼. 근데 이게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아. 얘를 기준으로 삼았으면 얘가 원인이 돼서 얘네들은 그거 안 했고, 그러면 해결책은 다시 이거 나오면 되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답을 찾려가지 말고 이 네 개의 질문을 계속 같이 보는 거지. 서로 어디가 서로 연결돼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거지. 어떤 단어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지. 찾아보는 거야. 자꾸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말고 찾아보고 연결고리가 보일 때 쓰는 거지. 그치? 어렵지 않지? 오케이? 우리가 너무 쉽다 보니 또 희곡을 안 읽었네. 읽어보지 뭐 희곡. 심심하지만. 가건물 안에 이영복이 군용 침대에 우두커니 앉아있고 그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침대 맡에는 주파수 조정이 안 되는 고장난 라디오가 켜져 있고 일기예보와 권투시합과 필요 없어. 물고기를 버리고 돌아온다. 바싹바싹 목이 타. 새까맣게 가슴속도 타고. 며칠째 죽은 물고기만 건져냈더니 연병을 나도 이제 죽겠어. 건져도 끝이 없다니까. 다 죽은 거야. 한 놈도 남김없이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여봐, 자네만 충격받은 게 아니야. 이번 일로 나 역시 충격이 커. 자네 돈 내 돈 몽땅 털어서 이 연병을 양식장에 쏟아 넣었지. 그런데 연병을 우리 이제 완전히 망했어. 때문에 일단 실패. 차이점. 실패했어 얘네들은. 쟤는 성공. 자, 얼빠진 듯 가만히 있지 말고 무슨 좋은 방법을 말해봐. 생각해봐야겠어. 도대체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거야? 우리가 공동명의로 이 양식을 구입할 때 그 연병할 브로커 자식이 뭐라고 했지? 몰라도 된다고 했어. 몰라도 된다고. 일단 반복되잖아. 그럼 이게 중요해. 몰라도 된다고.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야 돼. 왜? 자, 왜? 그러면 이걸 나중에 읽으면 왜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여기 봤더니 직접 경험하래. 경험해서 진리를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알다.
그럼 얘네들은 뭐야? 몰라도 되는 알지 않았다는 거지. 알지 않았다. 그렇지? 그럼 알지 않았다. 진실을 몰랐다. 직접 경험을 통해 알지 못했다. 얘네들은 알지 못했다. 그렇지. 그러면 아까 에디슨은 뭐를 통해 알았니? 9,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유를 알았다. 이유를 분석했다. 그래서 알았다. 얘네들은 분석하지 않았다.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다. 몰랐다. 모르고 했다. 우리가 물고기를 먹어만 봤지 키워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경험한 적이 없다. 우리 물고기 키운 경험이 없어. 그 사이클 브로커 자식이 몰라도 되니까 또 나오잖아. 반복되는 단어 찾기. 반복. 몰라도 되니까 안심하라는 거야. 손톱만한 물고기 새끼를 사다가 양장에 집어넣고 몇 개월 좀 기다리기만 하면 저절로 말똥만하게 자라난다면서. 어떤 단어 또? 어떻게 자라난다고? 기다리기만 하면이 눈에 들어와야지. 왜? 에디슨은 기다리지. 지금 비교하라며. 처음에 일단 비교. 에디슨은 기다리지 않았어. 계속 도전했어. 적극적으로. 이건 수동 기다린 거잖아. 근데 이것만 보면 답이 안 보여. 이 희곡 보면 논술이랑 연결해서 보는 거야. 같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 먼저 봐. 비문학 지문을 먼저 봐. 우리가 속은 거야. 몰라도 된다는 그 사기꾼. 몰라도 된다. 이영복. 그렇지. 근데 우리는 다들 모르고 해. 엄마 아빠 좀 또 아버님 이제 은퇴하시고 사업을 하는데 치킨집 하나 내는데 치킨을 모르고 해. 치킨집 하려면 가서 몇 개월 동안 저기 닭 키워보고 와야지. 닭의 속성도 이해해보고, 아니면 닭집 가서 닭튀김집 가서 6개월 동안 일도 해보고, 응? 그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다들 하실 때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다 실패하시지. 최소 1년은 공부를 해야지. 그치? 경험도 직접 하시고 해야지. 여기도 이제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뭐 하려고 하면 아빠 먼저 가서 열심히 바닥부터 1년은 일하시고 오시죠. 라고 니네가 과감히 조언할 수 있어야지. 그치? 공부하세요. 진짜 공부는 누님이 말했듯이 대학 끝난 이후부터 진짜 공부.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 연병, 알타가 꼬라질 자식이 상식적으로 남을 속여 부럽고 다 특히 얘기야. 아, 저값으로 해먹이로 올라갔는다. 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자식이 나타나면 때려줄 거야. 어쩌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뭐라고 난 생각해봐야겠어.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은 또 나오네. 뭔가 알고 했던 게 하나도 없어. 또 반복되는 단어. 알고 한 게 없어. 안 게 없어. 경험한 게 없어. 분석한 게 없어. 그렇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생각해봐. 우리가 처음 했던 일은 신솔 도서관에 책을 납품했던 일이었지. 그런데 우리 무슨 책인지 몰라도 됐어. 그냥 달라는 거 줬어. 몰라도 됐어. 수동적으로 달라는 대로 줬어. 하란 대로 했어. 수동적으로. 이거잖아. 분석 없이. 알지 못한 채. 경험하지 못한 채.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이. 다 보시죠, 뭐, 그럼. 페이지 133. 라의 에디슨과 마의 두 인물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면모를 보이는데, 이건 공통점인가 봐. 또 했으니까. 그러나 에디슨은 최초의 도전이어서 실패를 피할 수 없었던 반면에 두 인물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려는 노력 없이 남의 말에 의존한 결과 실패 반복. 다시 잘 쓰지 못했지만 두 인물은 기본적인 이해 없이, 이게 중요해, 남의 말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렇게
에디슨이 실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도전하였던 반면 두 인물은 비록 뒤늦게 자각하긴 하였으나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음. 두 인물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바와 같이 지식과 기술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직접 체험, 나 자신부터 이해, 내가 지금 물고기 양식장하고 맞나?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누님 말했듯이 대학교 가서 4년 내내 헤매라 라고 내가 말하는 게 내한테 뭐가 맞는지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억지로 내한테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 갖다가 니네 평생 직업으로 삼고 지금 중간에 안 맞다고 때려치고 그러니까 지금 뭘 할지 모르는 게 좋은 거야. 지금 뭘 할지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 거야. 지금 네가 뭘 알아 지금. 경험한 게 없는데. 당연히 몰라야지. 대학 가서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그중에 찾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근데 대학교 가서 이것저것 헤매려면 좀 알아야지. 헤매는 것도 잘 헤매야 되거든. 잘 놀아야지. 클럽 가서 놀라는 게 아니야. 오케이? 책에 매달리지 말고 30cm 인생이 되지 말고 체험하라. 사와 같이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에 사에서는 현혹되지 않고 몰라도 돼. 선입견 없이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접 체험은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는 병폐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 말 꼭 모르더라도 선입견 편견하지 마라. 점에서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선입견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경험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노력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 필요 없고 경험하라. 그 대신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실로 진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것이 뭐. 마지막 문제. 자, 중앙대 문제는 지금처럼 구조로 안 보면 못 맞춰 합격 못해. 그러니까 니네한테는 중앙대가 유리해 굉장히. 애들 거의 대부분 못 맞출 거야. 다음 문제도 구조야 구조. 구조란 뭐냐? 세 번째 문제도 잘 냈어. 단순해 보이지만 봐봐. 제시문 아에서 기초과학 연구 지원에 나타난 문제점을 서술하고 그러면 문장은 잘 읽어. 아예 기초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있대. 그럼 그 문제가 뭔데? 서술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문 자에 언급된 두 가지 정책의 틀로 제시하라. 그러면 언제나 이 문제가 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라. 근데 해결책은 어디에 있냐면 자에 있다. 자에 두 가지 정책이 있다. X와 Y. 그러면 해결책을 두 가지 차원으로 한번 얘기해 봐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것도 둘 다 마찬가지로 얘를 보고 얘를 읽어도 더 유리할 거야 아마. 그럼 우리는 자부터 먼저 읽어보자고. 자부터. 자, 생각의 틀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음가짐,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되는 말이다. 마음을 비춰보는 창으로서의 틀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그래서 어떤 생각의 틀로 세상에 접근하느냐가 우리가 삶으로부터 얻어내는 결과물들은 달라진다. 그러면 생각의 틀은 두 개다. 하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조력자로 이끌지만
그 고정된 생각이 우리를 감찰하는 부정적인 기능을 한다. 그럼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거지. 어떤 생각의 틀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어떤 건 우리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사를 얘기하겠지. 그래서 또 다 나왔잖아. 그러면 봐.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장기 기준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럼 머릿속에는 이제 앞으로 얘네가 얘기할 것인데 장기 기증, 이 장기 기증이 어떤 생각의 틀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장기 기증이 잘 될 수가 있고 장기 기증이 안 될 수가 있네. 이 얘기지? 그럼 어떤 생각의 틀로 접근해서 조력자를 이끌어내는가, 장기 기증을 플러스로 만드는가, 장기 기증을 마이너스로 만드는가. 그 생각의 틀이 뭔데? 자, 장기 이식에 뭐야 이게 지금? 장기 이식에 필요한 의료 시설이나 경제 수준, 교육 수준 등등 차이가 있지만 같은 유럽 내에서도 나라마다 실제 장기 기증의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왜 차이가 나는데 그 왜가 차이가 바로 이거겠지. 생각의 틀의 차이겠지.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데 어떤 생각의 틀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만 찾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들의 장기 기증 비율은 덴마크, 영국, 독일 비교하면 월등하게 높다. Y 높은데 어떤 생각의 틀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지. 계속 그거 찾는 거지. 이 두 그룹은 60% 차이가 난다. 알아. 왜 그런데 빨리 말해. 차이가 왜 Y 생기는데 Y란 생각의 틀이 어떻게 다른데 이거지. 의외로 단순한 것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장기 기증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정책상 모든 국민이 자동적으로 장기 기증자가 되게 된다. 됐어. 장기 기증이 플러스가 된 사고 방식 중 하우는 자동적으로 장기 기증이 되도록 한다. 그럼 이건 반대로 뭐야 이거는? 수동적으로 장기 기증하게 한다. 자동적으로 된다. 이건 무슨 말일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장기 기증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 절차를 밟으면 기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럼 이 말은 뭐야? 어떤 사고의 틀이야? 장기 기증 하지 않을 때만 뭐 하면 돼? 서류 절차를 밟으면 돼. 빠트. 그러나 기증을 하는 것은 절차가 필요 없어. 서류 절차 안 내면 나는 자동적으로 기증하는 거로 되는 거야. 생각의 틀의 차이. 여긴 생각의 틀의 차이가 애매모호하지만 뭐다 이때는 절차 필요 없어 기증하는데 라는 생각의 틀. 얘가 기증을 높이는 거고. 그럼 됐네. 여기는 뭐 반대로겠네. 여기는 기증 안 한다면 절차는 필요 없어. 빠트. 그러나 기증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해.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증하는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뭐 기증 안 해. 이 얘기는. 그럼 둘의 차이가 뭐니? 절차를 없애버릴 거냐 절차를 갖게 하느냐에 따라 핵심은 기증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생각의 틀의 차이. 야 절차 없이 그냥 기증해. 이거 기증하려면 절차 가져. 이게 생각의 틀의 차이라는 거야. 이게 안 보이면 문제 못 푸는 거거든. 이게 생각의 틀이야. 미안하게도. 자, 그러나 기증 비율이 낮은 나라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만 서류 절차를 거쳐 장기 기증이 된다. 서류 절차를 거쳐야 장기 기증이 돼. 즉 기증의 비율이 높은 나라는 아무런 의사표시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장기 기증되고 기증 비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만 기증자가 돼. 그럼 됐네. 자,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만 기증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게 문제잖아. 왜 문제야? 기증을 많이 안 하는 나라잖아. 그럼 이게 문제가 되네. 그럼 이제 끝났네.
기초과학 연구 지원. 내 문제점은 까다로운 절차, 특별한 절차를 요구한다는 거는 좀 더 읽어보죠. 머릿속엔 벌써 야,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니까 기초과학 연구 지원 사람들이 연구 지원 신청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신청 안 하니까 지원금이 안 가지. 다시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할 때는 뭘 원하기 때문에 문제 절차를 원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줄어들어. 기초과학 발전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이 끝난 거잖아요. 오케이? 뭐라고? 여기는 아까 말한 여기처럼 자동적인 거니까 나는 여기는 꼭 수동이란 말은 손으로 써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기증 절차에 와서 내가 쓰고 해야 되는 게 수동이지. 쓰는 거. 아니 이거는 아까 말한 거기에 나오는 게 자동이라고 나왔잖아. 이건 내가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는 기증자가 돼 있다는 거고 나는 직접 가서 내가 사인을 해야 기증자가 된다는 거잖아. 이 수동이라는 건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사고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수동이라는 말은 내가 일일이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차로 비유한다면 자동차는 내가 기어 조작을 안 해도 알아서 가는 거야. 수동은 내가 손을 잡고 뭐 1단, 2단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가서 사인을 해야 된다고 이 절차에. 그래야 기증이 되잖아. 오케이? 이게 자동 수동 할 때 이건 자기가 뭐 어쨌든 뭐 크게 상관은 없어.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어쩌고저쩌고. 그 마지막 이 두 가지 정책을 각각 탈퇴하기와 가입하기라고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장기 기증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선택의 문제가 어떻게 설정되어 되어 있든 상관없이 장기 기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같은 원리로 장기 기증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책의 틀에 상관없이 장기 기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어쨌든 정책의 틀이라는 게 생각의 틀이라는 게 이퀄 절차가 있고 없고 라고 보면 되는 거지. 기증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두 정책은 사람들에게 아주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도 유도함으로써 실제 행동의 엄격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됐어. 그러면 앞에 거 읽어봐야 되겠지? 한번 보자. 그럼 이걸 가지고 가. 이게 논술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장기 기증을 얘기를 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재심은 아는 장기 기증 얘기가 아니고 뭐 기초과학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논술이 좋은 건 서로 달라 보이는 영역을 같은 논리 구조로 연결해봐라. 이게 논술이 처음이자 끝, 이게 시작과 끝이 똑같은 거지. 별거 없는 거지. 그럼 이건 기초과학 연구. 그럼 우리 이거 읽을 때 기초과학 연구 지원의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그것만 찾아 읽으면 또 읽을 게 별게 몇 문장 없어. 끝에 부분만 읽으면 되거든 사실은. 처음부터 읽어볼게. 2004년 전자공학의 해였다. 2004년이 전자공학의 해였던 이유는 영국 과학자 플레밍이 2급 진공관을 발명해서 전자공학을 연 해인 1904년에 100주년이었기 때문이고 플레밍은 2급 진공관은 초기에는 크게 쓸모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것이 곧 전류 어쩌고저쩌고 3국으로 진화했고 3국은 반도체 트랜지스터로 이어졌고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혁명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는 사실은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네. 우리는 이 사람한테 고마워하게 되겠네. 플레밍한테. 뭐 삼성전자가 뭐 이걸로 먹고 살고 있으니 반도체로. 그렇지. 기초과학이 왜 중요한가? 플레밍의 사례가 보여주는 답은 기초과학의 발전이 기술 발전을 낳고 기술 발전이 경제의 동력으로 국가 경쟁력의 고향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모범 답안이다. 안 중요해. 우린 문제 찾고 싶어. 문제. 그런데 이렇게 경제 논리로만 과학을 생각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우선 과학 연구가 기술과 산업으로 이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뿐더러
불확실성마저 존재한다. 핵심은 문제는 과학을 경제 논리로만 생각한다는 게 눈에 들어와야지. 일단 문제가 되는 건 과학을 경제 논리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된다. 플레밍 기초 연구는 15년이 걸렸어. 이는 지금의 기초과학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등등 이런 것들도 연년이면 운영할 수 있겠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영영 상용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과학은 기술을 낳는다는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기술 이퀄 산업이겠지 이퀄 경제겠지. 정부와 기업은 당장 기술로 이어지지 않는 과학은 선뜻 지원하지 않는다. 문제점이 나오네. 같은 얘기지. 경제 논리, 기술로 응용되지 않는 것 지원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네. 지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려워. 그럼 이거 봤을 때 해결책은 경제 논리와 기술 응용을 버려라. 이게 정확한 답이 아니라는 거지. 왜? 이걸 적용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많이 틀렸을 것 같아. 이것만 보면 이거 같은데. 그러니까 논술은 조건을 충실해야지. 이거에서 하래. 그럼 이게 눈에 보여도 얘네들을 어떻게 연결하지? 파야 돼. 그래서 밑에가 더 핵심이야. 그래서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정부와 기업은 선뜻 지원하지 않는다. 마지막 문장. 오히려 정부는 기초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에게 이 과학자들이 누구? 응용해. 과학자들은 장기 기증자에 속하는 단어지. 기초과학 과학자들에게 응용에 대한 로드맵과 심지어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까지 적어내라고 요구한다. 적어내는 게 뭐니? 적어내라고 요구하는 게. 그게 절차라는 거야. 서류 절차. 다시. 그럼 계속 저 단어가 보일 때까지 읽었어야 돼. 끝까지. 경제 논리와 기술 응용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더 중요한 게 기초 과학자들한테 요구한다. 이런 절차를 서류 절차를 요구한다. 뭘 요구하냐면 네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어떤 앞으로 응용될 수 있는지 이게 앞으로 어떤 직업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이런 요구 절차 이게 중요한 거지. 자, 경제 논리 이것만 본다. 들어갈 필요가 꼭 들어가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기초과학 연구자 연결시켜 장기 이식 기증자들에게 똑같이 맞아. 이들에게 뭐 이런 응용과 직업에 관한 것까지 경제 논리와 관련된 것에 뭐가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요구한다. 이게 요구사항이 있을 때만 뭐 한다? 지원을 한다. 그러면 논리로 맞추면 이런 절차들을 요구하면 기초과학 연구자들은 뭐 한다? 이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뭐 지원을 하지 않게 된다. 지원을 요구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은 그대로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기증을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논리 구조가 맞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문제다. 그럼 기초과학은 점점 이거다. 그럼 이들은 점점 기증자는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구조로 자꾸 본다는 거야. 이게 기초과학자, 연구자 이퀄 여기에 기증자. 요구 원하는 자 정부. 근데 여기에서는 기증하려면 절차가 필요해. 이런 절차가. 그러면 기초과학 연구 지원을 받으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해. 근데 여기 봤더니 그런 절차가 있으면 기증자 줄어들어. 절차가 까다로우면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이런 거 하기 싫어서 지원 안 해. 그게 문제야. 그러면 해결책은 뭐가 되는 거니? 그러면 이걸 이제 해결책으로 가면 되잖아. 간단하게. 그럼 뭐 하면 된다? 기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절차, 이런 서류 절차를 하지 말고 따로 서류 절차를 요구. 저는 이래서 안 할래요. 라는, 전 지원 안 할래요. 라는 절차를 하지 않는 이상 기초과학을 하는 어떤 과학자도 모두 지원, 과학적 요구,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해. 그래야지
기초과학이 발전한다. 이 답은 정해진 거잖아. 두 개 다 활용한 거지. 됐지?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야. 이게 구조로 본다는 거야. 구조로. 뜻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매칭. 오케이? 답을 보시죠, 뭐. (138) 자, 아에 따르면 큰일 났네. 기초과학 연구는 그 자체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다른 외부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기초과학 연구의 경쟁 논리 이제부터 문제, 경제 논리를 과도하게 적용하여 경제 기대를 효과를 설명해야 하는 핵심이지. 복잡한 신청 절차를 요구할 경우 이런 게 꼭 들어가야 돼. 이게 다른 거 때려치고라도. 이게 그래야 재심을 연결시키는 거지. 기초과학 연구자들의 연구 지원 신청을 깊이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해 두 개의 정책을 활용하면 우선 가입하기 정책의 틀을 유지할 경우 경제 효과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 절차를 간소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탁의 틀을 원리를 활용하고 연구 지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과학자들 이외에 모든 기초과학자들을 모두 지원하라. 오케이. 됐습니다.